뜯어먹는 맛이 특히 일품인 갈비. 부드러운 육즙에 씹을수록 고소한 맛.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맛있는 갈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주 부드러운 것도 이빨이 덜렁덜렁하니까 맛있게 못 먹고 옆에 갈비 국물 마시고 이랬죠. 20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가지고 이빨이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앉고 빠지고 하는 바람에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점점 약해지고 흔들리다 결국 빠지게 될 수 있는데요. 치아 상실은 단순히 씹는 기능을 잃는 것을 넘어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데요. 치아는 저작, 발음, 심미의 기능이 있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치아가 없다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치아가 없다면 입술이나 볼의 지지가 감소돼서 얼굴에 주름이 증가하고 더 늙어 보이는 안모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치아의 상실로 외모에 불만족을 느끼고 자신감이 낮아지며 사회적 접촉을 꺼려하기 때문에 치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치아가 없다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의 건강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치아를 상실했다면 이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치료가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치근을 식립하고 그 위에 기둥 역할을 하는 지대줄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치아와 똑같이 생긴 보철물을 올리는 거죠. 흔들리는 치아 건강을 바로잡아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치아 상실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아주는 치과 보철과 전문의 최호식 원장. (10년) 넘게 치아 건강이 안 좋았던 김희근 씨. 윗니는 거의 다 빠지고 아랫니는 치주 질환이 진행해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요. 그땐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르고 골라야 했습니다. 2년 전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면서 이젠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오늘 점심 메뉴는 갈비입니다. 씹고 뜯을 수 있는 튼튼한 치아가 필수인 음식이죠. 김희근 씨는 아내와 같은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좋다고 하네요. 진짜 잘 뜯어 드시네요. 털기가 빠지려니까 엄두를 못 냈죠. 아주 부드러운 것도 이빨이 덜렁덜렁하니까 맛있게 못 먹고 옆에 갈비 국물 마시고 이랬죠. 염은 갈비는 아예 손을 못 대십니다. 그 냄새만 맡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갈비집 가가지고 회식 자리 가가지고. 후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먹을 수 없는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식사 약속을 번번이 거절해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샀다는데요. 이전에 치과 치료를 안 받아본 건 아닙니다. 틀니를 사용했는데 그 불편함이 예상보다 컸지요. 했을 때는 처음에는 잘 맞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좀 쓰고 중간 한 반년쯤 쓰고 나니까 잇몸이 조금 축소되면서 저기 식사할 때 따각따각 소리가 나서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조금 다른 사람하고 식사할 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저만 맛있는 불고기나 이런 거 먹을 때 좀 미안했습니다. 힘들게 되찾은 튼튼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김희근 씨는 치아 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치과에서 배운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건 물론이고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는 제가 다 상쾌해지네요. 예전에 안 하고 이제 임플란트 하고 나서부터는 치아 관리를 좀 더 시간을 내가지고 조금 더 투자를 깨끗하게 어쩌든 간에 시설들도 똑바르게 하고 있고 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진을 위해 치과를 찾았는데요. 과연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전 김희근 씨의 치아는 어떤 상태였고 또 어떤 치료를 받았던 걸까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위치아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고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남아있는 치아도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아래쪽은 큰 어금니들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치아를 하나라도 살리길 원하셨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우셔서 많이 흔들리는 앞니 2개를 발치하고
송곳니와 그 옆에 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부분 틀니를 진행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치아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틀니가 불편하셔서 치조골 이식술과 상악동 거상술 동반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앓은 잇몸병으로 치료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이랬습니다. 아래쪽에 치아가 없고 위에도 남아있는 치아가 몇 개 없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그나마 좀 좋지 않아서 두 개는 이제 발치를 하고 이 두 개 걸어가지고 틀니를 이제 꽤 쓰시다가 이 치아가 흔들리고 안 좋아서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이제 가셨는데요. 이제 그 상태가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게 됐는데 윗니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아랫니는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아래쪽에 임플란트 하신 것도 잘 유지되고 있고요. 주변에 잇몸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연 치아도 잘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임플란트를 더 심자가 아니라 내 치아를 최대한 아끼고 보존하고 빼지 않게 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치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이 치아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아래 치아는 짧은 데 반해서 위에 치아는 잇몸뼈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아가 길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관리 기구들이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 치태가 끼지 않도록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면 이거 오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임플란트 수명은 이후 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치조골 유지가 잘 되고 있고 교합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치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시고요. 댁에서도 칫솔로 꼼꼼히 양치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치간 칫솔, 치실, 그리고 물을 쏘아서 찌꺼기들을 빼내주는 장치 등을 통해서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의 그 틈을 꾸준히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치아 관리를 잘 하면서 일단 음식은 딱딱한 음식을 낼 수 있는 절제를 하고 잇몸 물이 아까게끔 해가지고 튼튼한 치아를 관리해가면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노진설 씨는 임플란트가 완성된 게 치료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직접 경험했다는데요. 20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가지고 이빨이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앉고 흔들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임플란트 행기 또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실제적으로 뭐 술, 담배도 했고 지금은 담배를 안 팹니다. 근데 술, 담배도 했고 이러니까 그게 안 좋다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치주염이 오랫동안 진행돼 잇몸뼈가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곳에도 골 소실이 심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식립되어 있던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과 뼈의 흡수로 발거해야 하는 임플란트가 있었고 다수의 남아있는 자연 치아들도 심한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 발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각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누구 지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차라리 이제 브릿지 형식으로 하는 게 있다. 그래 하니까 그래 어느 날 요 병원에 오니까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마침 안 그래도 내가 상담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잇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틀니로 연결한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했는데요. 1년 정도 잘 사용했지만 입천장을 덮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매번 빼서 세척하고 다시 끼우는 과정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죠. 작은 음식이 묻든 뭐를 묻든 커피를 마시든 간에 이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커피 한 자주 먹는 사람은 그 또다시 뺐다가 세척하고 또 깨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저장력이 강해 고정하는 곳이 금방 닳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결국 고정식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 개수가 좀 더 많아지거든요. 위에는 9개, 아래는 8개 정도인데 그거보다 조금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로 고정성에
보철을 만들어서 뺐다 꼈다 하지 않고 스크류로 이렇게 조여 놓을 겁니다. 불편한 게 있거나 관리를 해야 될 때 그때도 쉽게 풀어서 관리할 수도 있고 틀니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뺐다 꼈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스캔 뜨고 CT 찍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수술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정확한 위치와 방향, 각도에다가 식립할 수 있게 힘을 가장 넓게 잘 분산시킬 수 있게 위치를 잡아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오늘 이제 식립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틀니의 불편함을 보완한 올-온 X 임플란트를 시행합니다. 4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을 끼우는 방식인데요. 많은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했던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줄어들어서 환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노진설 씨는 기존에 사용했던 임플란트를 그대로 활용해 최소한의 식립만 할 건데요. 위아래로 각 2개씩 임플란트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이제 잘 식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약간 깊게 이렇게 식립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한 대로 식립이 잘 되어서 이제 시간을 좀 기다려서 뼈와 임플란트가 골유착이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기다리면 앞으로 더 좋은 보철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잇몸뼈 상태가 좋은 곳을 선별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서 다양한 환자들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치료 당일에는 임시 치아를 바로 장착하는데요. 이후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 최종 보철물을 완성할 겁니다. 중간 기둥은 다 연결을 했고요. 이제 그 위에다가 저희가 임시 치아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끼워 드릴 겁니다. 아래쪽부터 먼저 맞춰 보겠습니다. 네, 아래쪽의 핏은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위쪽 한 번 더 맞춰 보겠습니다. 이젠 식사할 때마다 꽂았다 뺐다 하면서 관리해야 됐던 틀니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시 치아 단계지만 보철물의 완성도도 높아서 사용감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교합도 잘 맞는데 이 교합도 기존에 쓰시던 틀니를 스캔을 해가지고요. 선생님의 이제 구강 데이터랑 이제 머징을 한 거 합쳐진 거죠. 틀니의 교합과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꼈을 때 한 번에 이제 거의 잘 맞는 이제 그런 임시 치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위를 제가 틀리하면서도 못 먹어봤고 저는 이빨은 그래도 잘 안 먹었어요. 딱딱한 거 이제 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안 먹고 병원에서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병원에서 지시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그거를 따라가서 관리하는 방법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갖다가 따라해야지 이빨이 그대로 좀 가지. 그리고 제가 뭐 얼마 오래 살기는 모르지만 그것도 사는 날까지는 그렇게 해가면서 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네. 치과 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 많으시죠. 날카로운 소음, 또 치료할 때 찌릿한 통증은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김영수 씨도 치과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빨은 안 좋고 항상 이빨에 대해서는 조금 치과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두렵고 그래갖고 못 갔죠. 아니 치과 가면 치과라는 공포증이라는 건 모든 평상시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많을 텐데 치아가 아프고 그러면 신경이 상당히 날카로워지잖아요. 제가 좀 풍치기가 있어서 조금 아프다 싶으면 가면은 웬만하면 뽑고 그런 게 치아를 많이 뽑았었어요. 잘 씹을 수 없어서 소화에 어려움이 생기고 잘 먹지 못해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저희 남편이 뇌경색하고 당뇨를 오래 앓았어요. 그래서 뭐 본인은 뭐 치과가 무서워서 안 갔던데 그건 뭐 일종의 그거고 몇 군데 돌아다니 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큰 대학병원 가시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비를 모으다가 그냥 땜빵식으로
이제 본인 마음대로 아프면 빼고 왔는데 치료가 또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했는데 되니까 치료가 되네. 오랫동안 뇌경색과 당뇨병을 앓으면서 복용하는 약이 많고 치아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무사히 임플란트 식립을 마쳤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틀니의 모양과 구강 CT 등의 다양한 정밀 검사를 바탕으로 임시 치아를 제작했는데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심은 잇몸뼈가 아물면서 단단히 고정되는 골 유착 과정을 거칩니다. 이 시기 동안 임시 치아를 사용할 건데요. 위쪽은 본을 뜨고 가셨잖아요. 예. 그 본 뜬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임시 치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입천장을 덮고 굉장히 이제 부피가 큰 이 보철물을 빼고 치아처럼 생긴 이런 모양의 보철물을 접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쓰시면서 혀나 볼이 씹히지 않는지, 그리고 다른 불편함이 없는지, 높이가 맞는지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 모양 그대로 이제 최종 치아를 만들 거고요.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조금 수정해서 우리 선생님 입안에 딱 맞춰서 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임시 치아와 최종 보철물은 이곳 기공실에서 만들어집니다. 환자의 구강 상태와 씹는 습관 등을 고려해 전문의와 기공사가 긴밀하게 협력해 만드는 건데요. 환자가 다시 편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세심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구강 상태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에 맞게 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개개인에 맞게끔 작업을 해드리는데, 기존에 쓰시던 치아와 그 주변 잇몸 조직에 맞춰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기존 치아와 비슷하게 제작해드리고 이물감 없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해드리는 것이 저희 치과 기공실의 목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임시 치아를 사용하면서 조정 후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겁니다. 과거엔 중간에 조정하고 변경하는 단계가 오래 걸렸는데요. 3D 프린터를 활용해 더 빠르게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임시 치아와 중간 기둥은 잘 맞고요. 아래 치아와 잘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꼭꼭 씹어보면서 꼼꼼히 확인해봅니다. 예전엔 두렵기만 했던 치과 치료였는데 지금은 많이 아프지 않고 훨씬 안심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틀니를 빼고 이렇게 이제 고정성으로 임시 치아까지 했는데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틀니가 있을 때는 이거 하기 전에 틀니가 있어서 상당히 위에 많이 걸렸고, 그런데 이거 임플란트를 바꿔내니까 아주 가볍고 편안해서 좋습니다. 임플란트도 승치가 생깁니다. 네. 치주 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치주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임플란트 치아와 잇몸 그 경계 부위를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임플란트가 좀 더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고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 그러는데 이 치아 관리를 제가 앞으로 좀 잘하면서 의사 원장님 말씀대로 지지형 같은 게 안 생기게 임플란트도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인 박종근 씨는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다는데요.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전반적인 치아 건강이 나빴습니다. 처음에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이쪽에 깨지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에 이제 검사하러 가니까 치아가 많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통증이 있고 할 때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그래서 나아졌습니다. 박종근 씨의 취미는 색소폰입니다. 치아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최근엔 제대로 연주를 못했다는데요. 이 치아가 안 좋을 때는 색소폰 불기가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못 불 때도 있었습니다.
색소폰은 이제 바람을 불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빨하고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이 앞에 리더를 물어야 됩니다. 이 물고 부를 때에 앞니 쪽 이런 거는 아프면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예전엔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위문 공연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의 힘든 일상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색소폰은 한 10여 년 정도 전에부터 이제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라나다 찬양단을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록도까지도 가서 공연도 해드리고 많은 양로원도 가고 이렇게 가서 위문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어금니 두 개에 수직으로 금이가 있어서 씹는데 불편감이 심했습니다. 치주염이 진행돼 치아가 흔들리고 발음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었지요.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신경 치료를 하고 씌워놓으신 치아에 충치가 생기고 또 치아에 파절이 관찰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큰 어금니는 수직 치근 파절로 뼈가 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주변 염증 조직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서 뼈와 임플란트가 충분한 골 유착을 얻은 후에 중간 기둥과 크라운을 제작해서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보통 잇몸병으로 치아에 문제가 생겨 이를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에 생기는 수직 파절도 발치의 주요 요인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도 잘 유지되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왼쪽 아래에 보면 치아가 조금 깨진 부분이 있어서 음식물이 계속 끼면 잇몸도 안 좋아질 수 있어가지고 깨진 부분을 수복하겠습니다. 깨진 부분이 있어서 치료를 해주는데요. 치아에 금이 가는 이유는 잘 때마다 이갈이를 하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 씹을 때 과도하게 힘을 주는 습관 등이 문제입니다. 질기고 거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치아 건강에 좋지 않는데요. 금이 간 부분을 메워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했습니다. 치조골 유지도 잘 되고 있고요. 염증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치아에 균열로 발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질기고 단단한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생 함께할 우리의 치아, 그 소중함을 종종 잊고 살진 않나요? 정기적인 관리만으로도 대부분의 치아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혹시 치아를 잃더라도 발전된 임플란트 기술이 새로운 자신감을 채우고 당신의 미소를 다시 빛나게 할 겁니다. 치료가 무섭고 엄두가 나지 않아 계속 미뤄오셨던 분들, 힘든 삶에 앞만 보고 달려오시느라 안타깝게도 치아를 상실하고 일을 해놓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틀니 사용이 너무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요즘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덜 힘들고 비용적으로도 덜 부담되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치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 보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치료법이 많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 치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잘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치과는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곳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하지 않도록 내 치아를 지켜주는 곳입니다.